오늘 주제는 컨설팅과 전공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컨설팅은 경영대생, 소위 말해 상경대생이 많이 하는 직업군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전공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비전공 중에서도 어떤 전공이 유리한지 요 얘기를 좀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분은 심리학과 출신인데 자기가 비전공자여서 너무 걱정이 많다.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가 이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실제로 컨설팅 펌에 가면은 심리학과 출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심리학을 전공을 하면은 소비자 행동론 같은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마케팅할 때 너무 도움되거든요. 그래서 비상경계이지만 심리학과를 되게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특히 이제 HR 컨설팅을 할 때는 심리학과가 되게 핵심이죠.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유리하다. 심리학과를 전공하면 어떤 부분을 더 중점에 둬서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렇죠. 심리학은 유리하긴 한데 그렇다고 뭐 경영대보다 더 좋다 이런 건 또 아니어서 준비를 기본적으로 하긴 해야죠. 컨설팅 하는 거는 기업을 상대로 뭔가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도 평가해야 되고 회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볼 때 주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애널리시스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회사가 공시로 내놓은 재무 지표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는데 그런 것들을 읽고 해석할 줄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근데 심리학과에는 그런 걸 안 가르치니까 적어도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같은 것들을 좀 듣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재무 전략 강의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배경이 전혀 없다 그런 분들은 요거를 들으면 상당 부분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디자인과는 컨설팅 하는데 너무 준비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쵸. 디자인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전환해가지고 컨설팅 하려는 분들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제가 좀 안타깝게 보는 거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디자인 관련된 분들은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많은데도 컨설팅 쪽에 지원을 하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게 아무래도 업의 속성이 숫자를 주로 다루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디자인은 아무래도 직감적인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고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즘은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디지털 쪽 UX, UI를 컨설팅 주제로 하는 프랙티스가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베인도 그렇고 BCG도 그렇고 커니도 그렇고 디지털 조직에서 이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을 제법 뽑아요. 그리고 디자인 하다가 전략적으로 넘어가시는 분도 많고 근데 이 숫자들이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디자인을 만약에 전공한다고 하면은 원래 디자인 트랙에서의 강점을 찾아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나는 진짜 너무 컨설팅이 맞는 것 같다. 그런 경우는 좀 한번 시도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냥 시도하면은 확률이 높지 않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것들을 좀 무기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면 되게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 같지 않다. 그래도 문은 좀 열려있는 편이다 라고 생각해요. 지금 얘기하시는 경우는 다 재학생일 경우인가요? 그렇죠. 재학생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경력직이다라고 하면 디자인 전공해서 종합 광고 대행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디자인해서 광고 기획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기획이나 이노션이나 이런 데 이제 근무하다가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컨설팅 쪽으로. 이제 그런 분들 디자인 전공이지만 업무 경력은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케팅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넘어오는 것보다는 MBA를 하고 MBA를 해서 내가 마케팅도 잘하고 뭐 선진 기법들을 내가 좀 알고 있어 라는 것들을 좀 장착해서 넘어오면은 상당한 대우를 받고 마케팅 쪽에서 전략 컨설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디자인과나 심리학과보다는 공대생들이 훨씬 유리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해요? 공대생은 이제 과에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고 그런 프로젝트의 인턴이나 뭐 채용 공고를 보고 특정 과를 이제 어필해서 지원할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게 산업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게 더 큰 것 같아요. 요즘 예를 들면 뜨는 산업이 반도체, 그 다음에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대표적으로 AI 이런 산업들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에 있어서 상경대생의 이해도가 아무래도 공대생보다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공대생적인 마인드가 이 산업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공대생이 유리하죠. 예를 들면 뭐 반도체 전공이나 아니면은 소재 전공, 컴퓨터 공학 전공, 산업공학과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요즘 바이오도 뜨고 있으니까 바이오 전공, 화학 전공 이런 분들은 과거보다는 요즘 특히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상경대 분들도 물론 잘하지만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때는 적어도 반도체의 넥스트에 대해서 논할 수 있으려면 뭔가 공대생적인 그런 이제 사고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필하는 것 같아요. 졸업을 안 한 재학생이면 전과나 복수 전공 같은 걸 추천하시나요?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한 가지 추천하는 게 있어요. 전과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과에서 의미를 찾는 것도 전 너무 좋은 것 같고 한 가지는 AI 관련된 과나 과목은 한번 들어보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시대가 바야흐로 AI 시대이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 AI를 모르고는 그 어떤 산업의 혁신을 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졸업하기 전에 좀 들어보고 레주메에 쓸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교양으로라도 그쵸, 그쵸. 들어보라는. 졸업을 하면은 네. 교육기관에서 들은 내용들을 레주메에 적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졸업 전에 청강이라도 하고 적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진짜 뜨는 과가 하나 있는데 네. 뭔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원자력 핵공학과. 옛날에는 원자력 전공해서 야 이거 어디 쓰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갑자기 AI가 뜨면서 전기가 부족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 싫어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원자력밖에 없는 거죠. 원자력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소형 원자로 SMR이 뜨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아무도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경대생들도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원자력 전공인데 SMR 쪽을 조금 알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서로 데려가려고 할 겁니다. 오. 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저는 AI의 부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바이오 같은 것도 좀 너무 뜨니까. 근데 바이오가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고 제약기나 바이오 이런 쪽이 워낙 난해하다 보니까 박사급들을 요즘 이제 MBB에서 되게 많이 뽑으려고 해요. 상경대생도 물론 좋지만 공대생 너무 좋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대생들 그리고 심리학과 그 다음에 디자인 역시 DT의 바람을 타고 기회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죠. 비전공자들이 지원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경대생들과 같이 일을 하려면 기업의 분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만 우리 카페에 오면 공지에다 올려놨잖아요. 강의들. 재무 강의, 엑셀 강의, PPT 강의, 리서치 강의 뭐 이런 것들 듣고 준비하면은 한경대생 못지않게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공은 그 예전보다 좀 더 컨설팅에 진입할 수 있는 전공들이 좀 더 다양해졌다. 근데 그냥 준비 없이 지원하기보다는 컨설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컨설팅 커리어 바이블 같은 거 읽어보고 준비를 하면서 스킬셋 같은 것들은 재무제표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미리 준비해서 지원하면은 저는 너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컨에서 많은 지원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